두 번째 키워드 내용을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드디어 날짜가 나왔습니다. D-2네요. 모레 드디어 발표하는 거죠? 네네. 그 장고의 장고를 거듭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뭐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 같은데요. 뭐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예견했던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일요일로 잡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요일로 많이 잡죠. 왜냐면은 뭐 그 언론이 일요일 날 예. 이슈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뉴스를 생각하면 일요일로 많이 잡아서 예. 통상 정치권에서는 출마 선언을 일요일 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일요일로 잡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재명 뭐 의원이 출마를 결정을 했으니까 저는 뭐 예. 열심히 하시기를 바래요. 뭐 저는 안 나오시기를 되게 바랬지만 평론가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현장을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 말씀드린 행정안전부 발표입니다. 보시죠. 권고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경과 사항과 경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입장에 대해 일선 경찰과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 세종, 광주, 강원, 대구 등을 방문하였으며 일선 경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창구로서 실무협의체도 운영하였습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3개의 과와 총 16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둘째,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하여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일반 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 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향상,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나 다수 부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기관별 추천을 통한 민간위원과 관계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이 되며 민간 주도의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장 중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들은 저희가 다 들려드렸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되고 16명 직원이고요. 부서장은 치안감, 치안감은 경찰의 제일 높은 게 치안총감, 이건 2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안정감인데 6명. 그 다음이 치안감, 치안감은 이제 보통 시도경찰청장급입니다. 치안감이 이 부서의 경찰국의 국장을 맡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발표 내용을 저희가 잠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서 뭐 여야 간의 반발도 있었고 경찰 내에 또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반발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예. 이미 법무부 내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의 존재가 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법무부 검찰국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지난 정권 내내 이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검수완박 법안까지도 뭐 명칭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되어서 몇 달 뒤에 시행이 됩니다. 근데 경찰이 전국에 한 2,000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검찰이 2,000명, 경찰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15만 명까지도 보거든요. 예.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을 얻게 된 것이고요. 이게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과 여러 가지 업무 협조를 하고 지휘 통제를 하는 것보다 더 벗어난 뭐 막강한 수단을 발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법무부 검찰국 있는 것 정도의 이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종결권이나 여러 가지 권한이 지난 5년 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통제권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갈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선호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시민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정부라고 하지만 정부는 매 정권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매 정권이 권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도 계속해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이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경찰국 신설이라는 것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아닌 거죠. 정권에 어떻게 더 휘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고민하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국민들에게 좀 더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해되고 승복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밟아서 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과도해진 권한을 가진 것은 맞아요. 예. 그러나 그 통제 방식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자의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고려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이 문제는 한 달여 전부터 예. 토론을 저희가 해왔던 문제이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아까 이제 민주당 상황을 짚어보다가 중간에 급히 끊었는데 그 얘기 좀 더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속보로 나온 게 김장일 평론가님,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네. 당에서 당대표 출마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은 나 출마한다. 오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저는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예. 굉장히 그 던지는 메시지가 좋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 맞게 어떤 행위도, 정치적 행위도 조금 세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저는 이것이 국민에게 결기로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감동도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지금의 모습들은 좀 약간 무리하는 모습 내지는 좀 약간 투정을 하는 모습 이런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예. 이게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막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고 이런 모습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본인은 드라이한 메시지를 내고 본인이 희생되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아니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저 같은 사람들이 방송이나 외부에서 아 저런 모습은 너무나 결기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아 저렇게 희생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가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걸 찾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이미 너무 강자가 돼버린 듯한 모습으로 예. 행동을 해요.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예. 저는 지금 메시지들이 굉장히 제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 메시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메시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싸우고 압박하는 모습 이거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조금 전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아, 예. 박지원 위원장 조금 전 그 국회에서의 모습이었고요. 같은
뭐 청년 세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단장님은? 근데 같은 청년 세대지만요. 저는 방송에서 정치를 한 7, 8년 해왔고요. 이렇게 7, 8개월 만에 갑자기 당대표 하신 다음에 내가 이 당의 주인이 된 것처럼 당대표 출마시켜달라 하는 분과 동일 선상에서 청년 정치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네. 개인적으로는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 방송에서 민주당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체를 막는 걸 비판했어요. 네. 당대표로 필요할 때 모셔왔으니까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게 성적표 정도는 받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그 많은 국회의원 한 명도 협조해주지 않아서 국회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못해서 그 지하철 6번 출구 밖에서 했더라고요. 이건 민주당이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그리고 지선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셨던 정치인에게 이분이 청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너무나 야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정치가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예. 저는 오히려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요. 그동안 박지원 전 원장을 응원했던 분들도 이제는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민주당 의원들 한 명의 협조도 구하지 못하고 지하철역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민주당의 개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박지원이라는 정치인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지 이제 점점 후자로 보는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 싶어서요. 정말 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 활로를 이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충격을 주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한 네. 고민을 해볼 때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간략하게요. 교통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네. 이게 후보 등록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후보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아, 박지원 위원장이 저렇게 어떤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그냥 정치적 행위일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의 징계를 뭐 사실상 수용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싸워야지 제도 밖에서 싸우려고 하면은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예. 저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출마 선언도 뭐 제도에 맞서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네. 제도가 나를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런 노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거를 밝히는 선언이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예. 출마 선언은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까지 무리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좀 뭐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간략하게 원구성 협상 얘기를 좀 짚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순항을 하나 했는데 또 권성동 직무대행이 언론에 이런 걸 흘렸다 해갖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삐그덕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사개특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많이 양보를 했죠. 예. 저희는 처음에 이 사개특위 구성 자체도 못 받는다는 입장이었는데 6대6 동수의 위원장을 민주당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예. 본인들이 얻은 게 알려지니까 박홍구 원내대표 좀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금 행안위와 가방위가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양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양보가 아니라 약속했던 걸 돌려주는 것이고 운영위는 원래 여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이고요. 그런데 자꾸 줄 걸 줘놓고 그러니까 빌린 돈 갚아놓고 내가 돈 줬다라고 하는 이런 적반하장적 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행안위 가방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 정당이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나눠 가지자는 건데 민주당은 두 개 다 민주당이 갖겠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 1대1로 나눠 가지자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굳이 두 개 다 민주당이 독식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뜩이나 의석수도 많아서 상임위원장 누가 해도 그 상임위에 위원들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견제할 수 있는 기능도 많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 대표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 채우겠다고 안 물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상임위 위원장이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이 방송 권력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all or nothing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행안위와 가방이 하나하나씩 적절하게 예. 어느 쪽이 되었든 나눠 가지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순리로 보이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행안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조금 네. 전에 경찰국이 새로 신설된 행정안전부가 이제 소관 상임이고 과방위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게 이제 지금 공영방송 문제 네. 이제 쟁점입니다. 김평론가님 지금 이 상황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해찬 단장님 말씀이 너무 한쪽에 치우친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승자의 아량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정을 운영을 하셔야 돼요. 국정을 운영하시는 쪽에서 모든 것에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서 유리한 것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과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양보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지지를 끌어내는 데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가 안 움직여서 민생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건 뭐냐? 아, 이 정부가 한 게 하나도 없네.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움직이게 하는 것이 위원장 몇 개 뺏어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협상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그거를 발설을 하면 안 돼요. 네, 네. 그것이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면 신뢰가 없는 사람과 협상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권성동 대표는 이전에도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본인이 불러줘서 합의서 만들고 그 사인까지 해서 뭐 포토 세러머니까지 다 끝난 걸 다 뒤집고 예.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것을 이런 식으로 자기 유리하게 언론에 흘려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야당을 압박하고 이거는 예. 협상하는 사람으로서 신뢰를 획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행동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협상에 계속 진척이 없는 건 여야 모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장혜찬 단장, 김상일 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